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종의 이제 오늘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거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심각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 윤 어게인 정당, 뭐 이름이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이번에 이제 2030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그리고 대학생들 포함해서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키워놨고, 그 목소리가 이제 윤 어게인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윤 어게인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요 정신, 윤 스피릿, 저는 그래서 윤 어게인이 쉽게 얘기하면 윤 스피릿,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지금 실현시키려고 했던 그 정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 설립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대원칙, 특히 자유민주주의가 요 이재명의 방탄 때문에 다 무너지는 요 어마어마한 국정마비 현상을 막겠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계엄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살려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꺼지는 거는 막겠다. 이게 이제 윤 어게인이고, 요거를 2030들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사전선거,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가면서 이게 무너지는, 이게 사라져가는 위기가,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한 명이었던 이 배의철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김결희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오늘 창단을 일단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창당 선언한 지 5시간 만에 이거를 취소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그게 내 뜻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이런 이제 윤 대통령의 만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게 파장을 조금은 낳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즉각적으로 그거는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이게, 그런데 지금 김계리 변호사하고 배의철 변호사 얘기도 일단은 요구한다고 돼 있어요. 일단이에요, 일단. 2단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미 윤상현은요, 윤 대통령 주변에서 창당을 하고 온 사람이 많다까지는 이미 알려졌어요. 근데 실제로 한번 이게 오늘 갑자기 이게 이제 딱 실제화되는 첫 번째 단계에 돌입했다가 유보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주 특이한 거, 이건 도저히, 이거 대한민국이요, 간첩 천국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간첩은 해외 정보기관들이 서울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차원에서의 간첩 천국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직계 간첩들이 서울에 지금 널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예 오늘 한 대낮에, 100주 대낮에 말이죠, 조선노동당 당당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기절초풍한 노릇이죠.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가 됐어요. 이게 어쩌다가 문재인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말이죠, 북한 조선노동당 직파 간첩들이 천국이 됐어요. 여기에서 조선노동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문재인가 깔아놓은 잔악에 지금 춤추고 노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안 보이는 거. 이거 윤 대통령이 바로 이것 때문에 계엄을 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 거예요. 크게 3가지잖아요. 이재명의 입법 독주, 2번째가 반국가 세력, 3번째가 부정선거 세력, 이 2번째 반국가 세력, 이것들이 지금 이 100주에 조선노동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노골적으로 찬양, 이거는 그냥 북한 찬양 활동하고 달라요. 북한 노동당 창당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북한이 좋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거야말로 빨갱이 간첩이에요. 이거야말로.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벌어졌는데, 요런 걸 보고서요, 고발하는 단체가 하나가 없고, 요거를 반박하는 시민단체의 성명 하나가 없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큰일 났어요. 예. 황석연이는요, 아주 내놓은 종북 좌파 작가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 그 작가 단체 안에서 종북 좌파의 핵심 리딩 인물이 황석연입니다. 황석연이. 요 인간이 주도한,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가 요거를 주도했어요. 요거를 미디어 F에서 이제 숄츠 형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면서 일부 유튜브에서 지금 이거를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유튜브에서. 이런 거야말로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데서 제대로 보도를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사실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 보도에 따르면 이런 행사를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하게끔 허락을 해준 사람이 바로 오세훈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와 있어. 그럼 오세훈이는 뭐냐? 오세훈이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민노총, 예? 민노총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빌딩, 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준 인간이 바로 오세훈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난리가 나니까 이 노동, 그러니까 그 노동 개혁 하면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완전히 민노총 쫓아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가 말이죠. 물론 이제 좋게 얘기하면 시장이 어떻게 그런 거 다 아냐. 밑에서가 문제지. 이렇게 맞는 얘기예요. 시장이 모르게 밑에 국장 전결, 과장 전결로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설령 행정문서 양식에, 그러니까 행정 절차적으로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 전결 사항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안의 엄중소로 보면 시장한테 구두로라도 보고했을 거 아니냐,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장 사인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도 공무원해봐서 알잖아요. 중요 사항은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결, 그러니까 국장이 전결하면 국장이 알아서만 하면 돼. 그냥 최종 결재권자가. 과장 전결은 과장이 최종 결재권자야. 시장하고 관계없어. 그런다 하더라도 요거는요, 노동당 창당 기념행사를 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서울시장이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만약에 서울시장한테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라인이 다 죽어 있는 거야. 문제의식이 없는 거야. 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 큰 문제. 이게 이제 또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홍준표 후보가 지금 공약을 발표했어요. 뭐 홍준표 후보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확실한 이제 우리 보수 이제 우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상한 공약은 전혀 없어요. 이상한 전혀 공약 없고, 오늘 처음으로 이 NBS에서요 홍준표 후보가 적합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오늘 말이죠. 지금 조 추첨을 했잖아요. 자, 조 추첨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이가 지금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이 쌍권 요것들은 거리 둬야 된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 인간들이.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이제 나경원이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지 참 알 수도 없고, 거리 두게 해야 된다는 게.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오늘 김창균 칼럼, 김창균도 기본적으로 엔티 윤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선거운동, 그 당선 가능성을 7부 능선에만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9부 능선까지 친윤계들의 움직임이 쳐주게 됐다. 그래서 윤 대통령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또 칼럼을 쓰고 있어요. 예, 참 혼란스러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이죠. 지금 하나씩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이제 관련 동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맨 먼저 오늘 이제 창당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창당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이름이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이 간 20여 명쯤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 변호인단. 요게 뭐 멤버가 뭐 수십만이죠. 예, 요거를 갖다가 국민 변호인단의 대표, 말하자면 누가 이걸 주도적으로 했냐. 요 국민 변호인단은 꼭 변호인만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우리 윤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자 해서 만든 게 국민 변호인단이에요. 여기에서 변호사 5명이서 오늘요, 이 창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창당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이제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됐어요. 언제 하겠다? 18일 날 여의도에서 윤어게인, 당명은 윤어게인, 뭐 가칭이겠죠.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했다가 4시간 만에 딱 이 내용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두 변호사가 한 얘기를 보면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제안이 대통령님 의중이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윤어게인 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이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배의철 김기리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의 당부가 왔다. 윤 대통령의 지시문이 온 거예요.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말렸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신당 창당 시도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담을 수 없는 2030과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권체 창출과 단일화를 향해 연대하고자 함이었다. 정권체 창출하고요. 단일화. 이 단일화는 이게 빅텐트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단일화라는 것은 지금 정상적인 국민의힘 경선 다 끝나가지고 한 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한 명하고 한덕수 대행하고 하나로 만드는 이게 단일화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거는요. 결국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의 출마를 전제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그리고 2030의 목소리 이게 이제 목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제 탄핵심판 변호인단, 국민변호인단이죠. 국민변호인단의 단장 역할을 했던 석동현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 윤 대통령은 신당 창당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 변호인들의 변호원과 정당은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핵에 분노한 청년 세대들이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몸집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절박한 몸짓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 석동현 변호사도 창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리고요, 윤상현 의원은 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윤 대통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움직임이다. 자, 그러면서 지난 7일 날도 뭐라고 했냐면,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좀 시간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권영사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 이름을 딴 정당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부적절하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이거는 민주당에게만 도움이 되는 얘기다. 이런 약간의 좀 비판적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내내 이거하고 연결되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후보별 토론 조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편성에 앞서서 1분 출마의 변이 있었어요. 1분 출마의 변. 1분 출마의 변에서 지금 이제 일부는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 이재명을 거꾸로 출발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형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철호는요,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 국가안보와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나경원이는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죄송하다.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정치력과 외교력의 리더십이 필요한 지금 자유와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는요, 이재명과 비교해서 비리와 부도덕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갈 것이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출마의 변에서 일부 후보가 거리를 좀 두려는 모습도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마의 변에서 얘기한 거고, 나경원 후보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새 대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을 너무 내세우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을까 싶다. 이렇게 약간의 거리두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고, 오후에 기자들과 만났어도 윤심팔이를 하면 안 된다는 말로 알아달라. 그리고 홍준표도요,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예, 그렇게 지금 약간의 거리두기 발언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요, 윤 대통령이 재판을 잘 받으셔서 자유로운 몸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절이 오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윤 대통령, 이게 하필이면 또 나경원 의원이 살짝 조금은 이제 거리두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이 김창균 칼럼 논설 주간이죠. 제목이 이재명 구부 등선 밀어올린 친윤 개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세훈 불출마로 여당의 경선은 반탄이 압도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민심과 떨어진 괴리한 것이다. 당 과반이 제3 후보를 밀며 마이너리그처럼 열기가 식어가면
가고 있다. 그래서 파면된 정권의 자기 복지를 시도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에게 반감한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당 과반이 후보를 민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이제 한덕수 후보를 민다. 이런 지금 입장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꼭 이것만도 아니에요. 오늘요, 홍준표, 오늘 대박 났어요. 홍준표 이제 후보가, 공약도 발표했지만요. 공약도 발표했지만은,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한 당협위원장이 53명이나 됩니다. 53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예,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부분인데,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 그리고 홍준표가 오늘 MB에서 적합도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3명의 지지를 받았고 공약을 발표했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 붐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나겠느냐 여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조금 밀리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 후보 지지도 적합도 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김문수 1등, 2등이 홍준표, 2등이 한동훈이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준표 요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53명의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홍준표의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겠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와 당당히 맞설 사람은 홍준표 뿐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 정책 오늘 대대적으로 이제 공약 발표를 했는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남북 핵 균형 전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식 핵 공유, 그리고 전술핵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핵 능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서울과 평양에 남북관계 진전을 따라서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모병제도 대폭 확대하겠다. 예,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홍준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오늘 이제 출마의 변도 다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홍준표 이제 후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을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노동당 100주년 기념 행사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황석영이가 요 행사를 주도했고 이런 행사를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이가 승인을 해줬고 이거 큰 문제죠. 예,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계엄 취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도 말이죠. 우리 시민단체에서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비판하고 다시 내년부터는요. 이런 간첩들이 아주 대놓고 100주에 기념 행사를 하는 거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미디어 F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도 내용, 이걸 좀 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야, 참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위기예요.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100주에 노동당 찬장을 축하하는 행사까지 갖는다.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자, 한번 제가 틀어드릴게요. 네. 진짜 선 넘었다. 아니, 서울 도심에 조선공산당 표석이 있었다고요? 작년에 생겼고 서울시도 뒤늦게 알고 급하게 치운 사건 진짜 실화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서대문 형보소에서 한다고요? 그 장소가 왜 공산당 기념 장소가 되는 거죠? 북한이 지금 공산당 독재국가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왜 공산당을 미화하는 행사에 서울의 공공시설까지 써야 합니까? 이건 역사 공부가 아니라 이념 장사예요. 잘 도장해놓고 결국엔 공산주의도 독립운동이었다. 이 프레임 깔려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냥 넘기면 나중에 북한 찬양하는 행사도 역사라고 하겠죠. 선 넘었습니다. 진짜.
자, 다시 한번요. 이제 너네 진짜 선 넘었다. 아니, 서울 도심에 조선공산당 표석이 있었다고요? 작년에 생겼고 서울시도 뒤늦게 알고 급하게 치운 사건. 진짜 실화입니다. 근데 이번엔 아예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서대문 형보소에서 한다고요? 그 장소가 왜 공산당 기념 장소가 되는 거죠? 북한이 지금 공산당 독재 국가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왜 공산당을 미화하는 행사에 서울의 공공시설까지 써야 합니까? 이건 역사 공부가 아니라 이념 장사예요. 잘 포장해놓고 결국엔 공산주의도 독립운동이었다. 이 프레임 깔려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냥 넘기면 나중에 북한 찬양하는 행사도 역사라며 하겠죠. 선 넘었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바로 노무현 때부터 국가보안법은 금고에 보내자. 그러다가 금고에 못 보내니까 이 문재인이가 뭐라고 꼼수를 썼느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뺏어갖고 어디다 갖다 줬느냐? 경찰에다 갖다 줬어요. 경찰에다 갖다 줬을 때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김정은과.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100주에 조선공산당, 노동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거를 이사장인 황석이로 되어 있는 항일혁명가 기념 단체 연합에서 오늘 2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 F에서 이걸 보도했는데요. 반응이 아주 살벌합니다. 제대로 이걸 싹 다 구속하라.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이다. 예. 국가보안법이 있었다면 저런 짓들을 못합니다. 강혹행위. 자, 하야라. 이거 할 말을 다 잃는다. 이제는 대놓고 어디서 감히 공산당이야.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런 걸 국내 간첩으로 잡아대는 것 아니냐. 키잉윤 어서 복귀하셔야 합니다. 골때리네. 윤어게인 집회 저기서 합시다. 윤어게인이 절실하네요. 간첩법 국법을 무력화한 이름만 민주당. 예.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가온다. 개판이다. 저런 걸 허락한 오세훈 시장은 뭐합니까? 이런 거 왜 언론은 조용하나? 자랑스러우면 내보라고. 대놓고 간첩질 하는데 왜 그냥 두나? 간첩죄로 구속시켜라. 응? 어째 이런 일이. 미쳤다. 설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또 중요한 몇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